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그 CRM, SM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RFM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좀 개선된 방법.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매출액 기반, 얼마나 많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고객의 가치를 평가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단순히 매출액과 같은 하나의 지표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RFM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액에다가 마지막 구매한 어떤 일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구매를 했는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법. 특히 각 요소,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산업별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별로의 그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아주 고가품인 경우에는 적절한 가중치가 있고 또 좀 저가 상품인 경우에도 거기에 적합한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중치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품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자주 구매할 수는 없겠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는 뭐 부동산, 집 같은 경우에 보통 뭐 몇 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매 횟수라는 어떤 그런 요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요소들은 가중치를 아주 낮게 주거나 아니면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RFM 분석에서 반드시 그 세 가지 요소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RF만 쓰거나 F와 M만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어, 뭐 결과들을 따르면 그 리센시 R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요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은 대부분 고려를 하고 나머지 F나 M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이론적이고 또 정교한 아, 고객 가치 평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라이프타임 밸류 매트릭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애라고 얘기하죠. 생애 기간. 그래서 생애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으로 치면 수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CRM에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구매로부터 그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마지막 그 기간,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생애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라이프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이프 타임 동안의 어떤 가치, 즉 어떤 사람이 정말 한 예를 들어서 한 10살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특정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20살부터 한 40살까지 또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라이프 타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라이프 타임 그게 뭐 단순히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떤 라이프 타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긴 아까 말씀드린 10살부터 80세면 70년 동안에 어떤 라이프 타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라이프 타임 동안에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생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늘 구매한 금액,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고객이 어, 10만 원,
뭐 100달러만큼의 어떤 구매를 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이 70년 후에 100달러만큼의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달러와 뭐 70년 후에 100달러는 뭐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보이니까 어, 70년 후에 100달러는 거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기 100달러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의 가치,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ulti-Period Evaluation of Customers Value to the Fir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기간 동안에 어떤 고객 가치, 어떤 기업에 대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이프타임 밸류 해서 LTV라고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뭐 이렇게 얘기해서 라이프타임 밸류 CLV라고 하기도 합니다. CLV라고도 하고 또 여기 T를 넣어서 CLTV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LTV, CLV, CLTV 모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텍스트 북에 따라서는 어떤 교재에서는 CLV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LTV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LV 또는 LT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LTV를 계산하는 요소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LTV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어떤 생애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 제품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 가치를 재무적 가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재무적 가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평생 동안 우리 기업에 남겨진 수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라이프타임 프로핏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기간 동안 기업에 기여한 재무적 수익 부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핏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레비뉴,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예.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가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말하자면 매출액에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비용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출 원가, cost of sales라고 하는데 그 sales 뭐 이게 revenue 마이너스 cost라고 했는데 좀 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sales 마이너스 또 잘못 썼네요. 예, cost of sale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ost of sales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덕션 코스트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코스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얻게 되는 그 남은 이익 부분 이걸 이렇게 우리가 라이프타임 프로핏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수익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글로는 이제 이익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애 기간 동안 이익 부분, 이득 또는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키니 코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획득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고객을 우리가 첫 구매로 이끌기 위해서 투자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액션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데 처음 가입할 때 가입을 하면 무슨 할인 쿠폰이나 아니면 마일리지 그런 포인트 같은 거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액션 코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 달에 얼마만큼 돈이 나가지만 비용이 들지만 한 달
정도는 무료 체험 기간을 주죠. 그런 것도 이제 액션 코스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한 달이나 뭐 몇 달 동안 무료 체험 기간을 줍니다. 그게 이제 액션 코스트에 해당되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타임 프로핏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제품을 팔아서 얻게 되는 기업의 이익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액션 코스트는 그런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한 여러 가지 획득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프로핏에서 액션 코스트를 빼주면 요거를 빼주면 요게 이제 LTV가 되는 거죠. 자, 라이프타임 프로핏은 여기 있는 요런 요소들로 계산이 됩니다.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묶이는 거죠.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오브 커스터머,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시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면 레커링 레비뉴, 레커링 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커링 레비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생애 기간, 예를 들어서 70년 동안 어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이용했다. 그럼 매년 그 고객이 구입한 매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제조 원가라든지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레커링 코스트, 레커링 레비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반복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세일스라고 보셔도 크게 뭐 차이가 없겠습니다. 세일스, 매출액, 매출액이라 보셔도 상관없고, 레커링 코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트 오브 세일스, 코스트 오브 세일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건 하나 팔면 그 매출액도 발생할 거고, 그다음 플러스에 거기다가 이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가도 발생하겠죠. 그게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트 오브 세일스가 되고요. 이 코스트 오브 세일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션 코스트 또는 마케팅 코스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마케팅 코스트를 뭐 코스트 오브 세일스에서 제외하고 따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떤 제조에 필요한 원가들, 제조 원가들을 우리가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그게 이제 마진이 되는데, 이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그 판매액에서 우리가 남은 이제 이득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마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70년 동안 발생을 시켰다, 어떤 마진을. 그러면 현재 시점의 마진하고 70년 후의 마진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하려면 커스터머의 라이프타임, 어떤 특정 고객이 얼마나 생애 기간이 긴지 이걸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생애 기간 요소를 반영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할인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또는 이자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소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100달러를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 보통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겠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 이자라고 생각을 하죠. 인터레스트 레이스를 10%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우리가 예금하면 1년 뒤에 110달러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자가 10% 붙으니까. 그건 다시 쓰면 100달러 플러스 이자 부분 10달러가 붙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는 금액인데, 어, 지금 현재 100달러, 내가 가지고 있는 100달러가 프레젠 밸류가 됩니다.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10달러가 되면 이게 퓨처 밸류가 되는 거죠. 아이고, 예, 퓨처 밸류가 됩니다. 여기 2가 더 붙어야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약자로 쓰면 PV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FV라고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처 밸류는, 즉 우리 이제 지금 1년 뒤에 받을 110달러는 현재 100달러 플러스 이자 11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resent value 플러스 이자 부분이 되는데, 이자 부분이 되는데, 이 이자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냐면 present value에서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죠. 즉 PV 플러스 PV 곱하기 우리 이제 이자율, 요걸 이렇게 i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면 i를 곱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PV를 1 플러스 i로 쓴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PV는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i로 나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받을 어떤 퓨처 밸류는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i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보면 미래 시점의 퓨처 밸류는 1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한데 좀 지우고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LTV 계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에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즉 지금 현재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는 110달러를 1 플러스 0.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되는데 요게 바로 퓨처 밸류 나누기 1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PV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1년 후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100달러를 저금을 해서 2년 동안 예금둔 다음에 2년 후에 찾는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100달러 플러스 1년 후에 받게 되는 이자 10달러 플러스 그 다음에 요 100달러에 대한 2년차 이자 또 10달러가 붙겠죠. 플러스 또 하나가 더 붙는데 그가 뭐냐면 제가 1년 뒤에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이 10달러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죠. 그게 뭐 10%니까 1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2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121달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년 차, 요거는 1년 차일 때고 이건 2년 차에 돈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보면 PV가 되는 거고요. PV는 지금 보시면 우리 받는 금액을 다시 정리해 보면 PV 플러스 이자율, 우리 뭐 이자니까 i가 되는 거죠. 플러스 i 플러스 i 곱하기 0, 이자율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PV 플러스 i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는 2 곱하기 PV 곱하기 i가 되고 플러스 i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100달러를 투자했잖아요. 100달러에다가 1.1을 곱해주고 그죠? 요게 이제 1년 차 후에 받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1.1을 곱해주면 121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곱하기 1.1에 2승이 되는 거죠.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요게 이제 퓨처 밸류인데 퓨처 밸류하고 프레젠트 밸류의 관계를 다시 좀 정리해 보면 네, 좀 지저분하니까 또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프레젠 밸류가 있는데 프레젠 밸류 이퀄 2년 후에 받는 퓨처 밸류는 퓨처 밸류를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게 아니고 퓨처 밸류를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퓨처 밸류는 프레젠 밸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여기가 프레젠 밸류가 되는 거죠. 요게 1.2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관계를 보시면 여기 프레젠 밸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퓨처 밸류가 되는 겁니다. 퓨처 밸류. 죄송합니다.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p 밸류는 프레젠 밸류는 퓨처 밸류를 1.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 받는 돈은 P 밸류가 퓨처 밸류를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2년 후에 받는 금액은 퓨처 밸류를 1.1에 2승으로 나눠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3년 후에 돈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퓨처 밸류를 1.1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미래에 받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거래를 해온다. 물론 이제 매년마다 거래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하게 구매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어떤 고객의 생애 가치는 현재 가치,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후에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할 금액, 또 2년 후, 3년 후, 해서 70년 후까지 나오는 금액들을 매년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자율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더해주면 그 사람의 생애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뒤에 조금 정리된 걸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직 LTV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라이프타임 밸류 지금 보시면 GC라고 된 것은 Gross Con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앞에서 보시면 뭐 여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그 기업에 기여한 재무적 가치 중에서 매출원가 빼고 순수하게 기여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그로스 컨트리뷰션에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매년마다 뭐 그게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70년 동안 생애가 계속된다면 요 70년 동안 일어나는 매출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합산해서 우리가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 발생할 수익, 2년 후에 발생할 수익은 각각 그 해당 연도에 그 할인율로 우리가 이제 그 할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1.1의 2승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1 플러스 i의 2승, 요거는 1 플러스 i의 3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1, 3승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는 델타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요 표시가 되겠습니다. 델타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요소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게 말씀드린 이제 물가 상승률 또는 이자율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피리어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한다 그러면 T는 70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I는 어떤 특정 고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 발생할 것은 1.1로 나눠주면 되고, 2년 후에 발생할 것은 1.1에 2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3년 후는 1.1에 3승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라이프타임 밸류 계산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밸류는 어떤 그
한 명의 고객의 가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고 또 장기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정교하긴 한데 어떤 고객의 생애 기간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매년 발생할 어떤 수익을 예측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예측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개념적이고 또 이렇게 또 분석적인 그런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여러 가지 그 구매 데이터 또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뭐 밑에 코션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자율 같은 것도 매년 이제 바뀌게 되고 사실은 이제 매출액도 매년 이제 고객의 매출액이란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별 고객마다 모두 이제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오류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것은 LTV with Split Revenue and Cost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한 것은 말하자면 그 그로스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값을 요 값을 매년 이제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단순하게 만든 그런 이제 계산식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조금 더 현실화된 그런 이제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라는 요소가 있는데 S는 세일즈죠. 세일즈 밸류, 매출액이 되겠고요. 어떤 특정한 시점 매출액이 되고 DC는 다이렉트 코스트니까 다이렉트 코스트 오브 프로덕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조 원가가 되겠고 여기 괄호가 하나 빠졌는데요. 이렇게 돼야겠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MC라고 해서 마케팅 코스트. 예, 우리 이제 제품 팔으면 뭐 광고도 하고 매년 또 그 고객에게 뭐 할인 쿠폰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마케팅 코스트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코스트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세일스나 다이렉트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연도에 그 할인 요소로 우리가 할인을 해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걸 GC라고 이렇게 하나로 계산했는데 요 부분을 그렇게 풀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GC일 때는 매년 그냥 그 같은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각각 계산을 따로 할 수 있으니까 매년 세일스나 다이렉트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가 다르게 발생한다면 매년의 금액을 가지고 할인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TV, 예, LTV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좀 현실화된 현재 어떤 그 가치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어, 말씀드린 이제 코스트는 두 가지로 다이렉트 프로덕트 릴레이트 코스트 제조 원가가 있고 마케팅 코스트 이렇게 두 가지 나. 다이렉트 프로덕트 릴레이트 코스트는 우리가 이제 제품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뭘까 책상을 하나 만든다, 책상을 판다. 그럼 책상을 팔아서 번 돈은 이제 매출액이 되겠지만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도 사야 되고 못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들겠죠. 그런 것들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릴레이트 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서 요 그 수식에서는 요 DC라고 된 거 요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제조 원가는 아니지만 고객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들. 예를 들어서 매년 뭐 할인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에게 마일리지 같은 포인트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케팅 코스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면 수식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또 그만큼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케팅 코스트도 원래 이제 개인별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얼마나 나눠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TV including customer retention probabilit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더 현실화된 그런 가정을 고려한 그런 이제 가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것과 달라진 것은 여기 이제 RL이라고 하는 게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요거. 그래서 average retention rate at time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그 개인별 그 리텐션 레이스를 리텐션 프로버비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보통은 이제 평균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텐션 레이시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리텐션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의 고객이 1000명이 있었다. 1000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 중에 700명만 남아 있고 300명이 다른 회사 제품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리텐션 레이트는 70%가 되는 거죠. 남아 있는 사람 비율이 되니까. 그죠? 700명을 1000명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70%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리텐션 레이트의 반대는 디텍션 레이트이 되는 거죠. 디텍션 레이트는 30%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70% 남고 30% 떠났으니까 리텐션 레이트는 70%, 디텍션 레이트는 30% 이렇게 되는데 요 리텐션 레이트 요걸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고객 1000명 중에 700명 남으면 이렇게 70%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은 어, 평균 개념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 리텐션 레이시 되는 거죠. 에버리지 리텐션 레이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개인별로 이 리텐션 레이스를 찾기는 어렵고 에버리지 리텐션 레이스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리텐션 레이스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앞에서 보시면 요 수식에서는 요걸 매년마다 데이터를 새로 구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번거로운 일이죠. 개인에 대한 세일스, 다이렉트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를 다 계산해서 그걸 이렇게 데이터를 매년 또 수집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70년 또 거래한다 그러면 70년치를 다 말하자면 예측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매출을 올려줄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20년 후에는 얼마나 들지, 이걸 다 이제 예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고객은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만큼 매출을 올려준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대신 옆에 보시면 이제 리텐션 레이시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우리 회사를 떠날 확률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고객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00명의 고객이 $1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1000의 가치가 있겠지만 1년 후에는 700명만 남으니까 $700의 가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의 어떤 감소분을 이 average retention rate라는 것을 기반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average retention rate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에서 보시면 우리 P-active라는 거 있었죠? 예, P-active라는 확률, 활성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P-active라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verage retention rate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화된 가정을 하나 더 붙이는 거는 끝에다가 요 액션 코스트를 붙여줍니다. 액션 코스트.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을 처음
유치하기 위해서 첫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 이제 어떤 그 고객의 가치의 어떤 감소분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C라고 하는 거 액션 코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액션 코스트는 첫 구매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과거에 발생한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년 그 수식에 이 수식에 넣어서 매년 계산하지 않고 한번 차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 코스트는 이미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세일즈나 이런 것들은 매년 발생할 비용 그 매출과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 할인 요소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액quisition 코스트 계산할 때 앞에 수식에서 리텐션 레이트를 쓴다고 그랬는데 요 리텐션 레이트라는 게 해마다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70년 동안 남을 사람은 그 70년 후에 이제 리텐션 레이트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식에서 리텐션 레이트의 이 뭐 이렇게 누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바이벌 레이트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리텐션 레이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70% 0.7에 뭐 70년 동안 간다 그러면 70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바이벌 레이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교하게 가치를 계산하는 거 참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를 고려하고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가정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ant retention rate, 일정한 retention rate과 gross contribution을 가정하는 그런 LTV 수식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요 gross 컨트리뷰션에다가 요걸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1 마이너스 리텐션 레이 플러스 델타 요게 이제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분자에도 리텐션 레이트를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액션 코스트를 빼주면 네, 좀 수식이 쉬워지는 거죠. 앞에서는 매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말하자면 그 어떤 고객들의 어떤 생애 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어, 이렇게 단순화한 쉽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현실화된 고객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해서 어떤 입소문, 어떤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제 요소들을 LTV에 고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수식을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워드 오브 마우스 같은 것을 이용하는 개념인데요. 이 워드 오브 마우스 계산하고 하는 거는 조금 또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또 강의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계산 수식이 약간 복잡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내용 그 뭐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 강의에서 제가 조금 어, 예제를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 그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가정들 이용하는 가치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텐데 요 정리된 그런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